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32명 발생했습니다. 화요일 발생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를 하고 추가 접종을 확대해서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딱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된 지가 11월 1일부터니까 딱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지금 확진자는 많이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 늘고 있고 병상 부족하고 있고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주 위험도 평가에서 병상 사태가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3.4%가 지금 차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비수도권의 여유 병상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충청이나 강원권에 쓸만한 병상도 다 지금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위중증 병상뿐만 아니라 이제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또 수도권 인근의 비수도권 모두 지금 포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위중증 환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60세 이상 확진자 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지난주에 비해서 한 125% 증가했고 이것이 이제 4주 전에 비해서는 약 한 2.9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간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248명으로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1.5배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사망자 수가 증가한 현황이라서 예. 지금 방역 지표나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비상계획 발동의 기준 중에 하나를 병상,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 지금은 그게 충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비상계획은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면 비상계획이 발동될 것인가? 그러면 다시 예전의 그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고 그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은 많은 감소세로 나타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보다 조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부의 어떤 대책의 어떤 강약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전 국민들께서 조금 스스로 좀 자제하시고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거리두기에 참여하신다고 해도 일부 또 좀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당부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포화 상태고 앞으로도 포화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지표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향후 한 2, 3주간은 좀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임시적으로 대응했던 이런 전략들이 이제 앞으로 또 다루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보다도 좀 근본적인 도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얼마큼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이번에 대책은 거의 뭐 예방접종을 충실해라 이런 게 가장 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계속 말했던 감염 재생산 지수 얼마만큼 전파력이 있는가 그걸 보더라도 수치가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인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오미크론도 있고 그러니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만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일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측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일부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해도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보다 일상생활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최근에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이후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이렇게 크지 않았고 실제로 오히려 위중증 환자 수도 주는 그런 치료한다고 해서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재택 치료를 받으면서도 약 구하기도 힘들고 불편한 게 많다. 제대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상황이 되는가 그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제도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일단 재택 치료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재택 격리, 재택 관리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아, 네. 예,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족 간에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확진되신 분들은 조금 더 분리하는 생활치료센터로 분리하는 의미가 있겠고 네. 또 혼자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격리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어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드시던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예. 그런 약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약을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보건소에서 전달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재택치료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지원해드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원격 진료, 그러니까 전화 상담만으로 해서 새로운 안 쓰시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기는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좀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격리되시는 분들의 흔한 증상, 발열이라든지 기침, 코막힘 뭐 이런 흔한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상비약,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해열 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이제 산소포화도나 체온계를 제공할 때 같이 예. 이제 드리면서 흔히 드실 수 있는 약들은 드실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적인 약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 제한적으로 공급해드릴 필요는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질병을 진단해서 새로운 전문의약품 처방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보다 이제 재택치료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재택치료에서 이제 조금 더 중등증이나 위중증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갈 수 있도록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예.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병상이 없어서 재택 치료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초기에 경증에 좀 고위험군 이런 분들 괜찮다, 증상이 괜찮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초기에 진단되고 5일 이내, 3일 이내에 항체 치료제 같은 걸 투여하게 되면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좀 재택 치료를 하면서 좀 안전하게 항체 치료제를 치료센터에 잠깐 다녀와서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긴 어렵겠지만 좀 일부 지금 재택 치료 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 18세부터 49세도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효과 면에서 어떤 건지 일단 당장 추가 접종을 하면 돌파 감염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연구에서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항체가 떨어지는 정도가 좀 덜하고 효과도 좀 비교적 오래 가고 면역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돌파 감염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18세에서 49세 젊은 건강한 성인도 추가적인 접종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중증 위험보다는 이제 돌파 감염을 줄이고 감염을 줄이게 되면 다른 특히 이제 고령층이라든지 어린 자녀에게 전파되는 위험성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위험성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층에서도 추가적인 접종하는 것이 이제 충분한 이득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8세, 49세 접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충분한 준비할 시간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먼저 맞으셨던 분들 1차 대응 유언이라든지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기에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예방 접종 권고한 대로 따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